아, 아, 아. 자,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그 시험을 비대면으로 볼 건지 대면으로 볼 건지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가 비대면이 57.3%고 대면이 42.7%로 나와서 시험을 비대면으로 볼 예정입니다. 근데 응답이 왜 82개지? 예. 응답이 왜 82개인지 모르겠는데 60명밖에 안 되는데 두 번씩 한 사람이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저 확인이 불가능해서 한번 일단 결과는 비대면으로 나와서 자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겠습니다. 자 비대면은 똑같이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어디 있더라. 제가 그걸 만들어 놨는데. 예. 어, 이게 띄워놨는데 이게 왜 안 떴죠? 예. 자, 비대면은요. 여기에 지금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여기 평가 관리에 보면은 시험 관리라는 게 있고요. 이 시험 관리에 제가 시험 시간에 오픈될 수 있도록 시험 문제를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고 여러분들은 답지를 여기에 그 평가 관리에 과제 관리에 여러분들이 답지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제가 여기 과제 관리에 그 사이트에 여러분들 해답지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시험지를 보고 거기에서 시험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빈 흰 종이에 시험 문제를 풀고 그거를 카메라로 찍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험 친 그 시험지를 여기 있는 요 과제 관리 사이트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시간 안에 다 풀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식으로 아마 1학기 때 제 과목을 들었던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알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시험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평가 관리에 가면은 시험 관리라는 게 있고요. 시험 관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시험 문제를 여기서 보고요. 시험 관리라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출한 시험 문제를 업로드 시켜 놓을 겁니다. 업로드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를 보고 문제를 다 풀고 난 뒤에 흰 종이에 문제를 다 풀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푼 시험 문제를 여기에 그 평가 관리에 보면은 과제 관리라는 데 있습니다. 과제 관리에 제가 여러분들이 답지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답지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호목은 지금 5명이 제출을 안 했네요. 65명이 제출했고 이호림 네. 왜 제출 안 했냐? 죄송합니다. 호림아 네. 왜 제출 안 했어? 깜빡했습니다. 어? 왜 안 했냐? 깜빡했습니다. 어? 자 허정원 예, 왜 제출 안 했어? 제출 기간을 착각했었습니다. 백승화 네, 네. 왜 제출 안 했냐? 풀어보니까 잘 모르겠어서 제출 안 했습니다. 못 풀겠어? 네, 잠깐만. 그 다음에 정용진 네, 왜 제출 안 했어? 저도 같은 이유입니다. 어? 아까
풀지를 못해가지고 못 냈습니다. 니도 못 풀겠어? 예. 박인혁이, 예, 니는 왜 제출 안 했냐? 저 병원에 있었습니다. 어? 병원에 있었습니다. 자, 지금 몇몇 학생은 문제를 못 풀겠다. 몇몇 학생은 뭐 이것저것 개인적인 문제가 있든지 게을러서 못 풀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연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못 푸는 학생은 뺏기지 말고 잘 푸는 학생들한테 물어서 보고요. 여러분들이 못 푸는 이유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못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하고 노트, 제가 설명한 노트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그 노트에 풀이하는 과정을 제가 지금 이 교과목을 풀이하는 과정을 거의 공식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와서 문제를 푸시면은요,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아니면은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도움을 좀 받아서라도 뺏기지는 마세요. 카피 나지 마시고 도움을 좀 받아서라도 문제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호목은 제가 기간을 조금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하지 않은 학생들은 첫 번째 호목을 한번 요번에만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두 번째 과제인가? 과제 1인데. 첫 번째만 여러분들한테 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여러분들이 그거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진행 중으로 되어 있고요. 제출하지 않은 학생이 5명이니까 요 5명은 일단은 뭐 병원에 있어서 못 풀었든지 다른 학생들한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문제가 잘 안 풀리는 학생들은 그 책하고 노트하고 공부를 하면서 풀고요.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푸는지 좀 도움을 받으세요. 예, 이 교과목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기사 시험을 칠 때 굉장히 중요한 교과목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원래 저희 학과에서 전기 에너지과에서는 한 명도 못 갔는데 저희 학과에서는 한전을 5명인가 한전을 입사를 했습니다. 저희 아까 여러분들 선배들이 5명이 한전에 입사를 했습니다. 한전에 입사를 하려면은요, 필수적으로 전기기사 시험을 쳐야 되는데요. 그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교과목이 전자기학이라는 교과목이 전기기사의 그 필수 과목 중에 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좀 좋은 직장 한전 같은데 나 뭐 이런데 좀 취업을 하고 싶으면은 전기기사를 봐야 되는데요. 그때 전기기사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교과목이니까 여러분들 필히 좀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못 풀겠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느 풀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푸는지를 익히고 문제를 호목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도 호목 문제나 뭐 옛날에 시험 쳤던 시험 문제나 좀 유사한 패턴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호목 문제를 전혀 손을 못 대는 경우에는 시험 문제도 거의 못 푼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적극적으로 아까 모르겠다 하는 애가 백승화 저희 백승화 네. 그 다음에 정영진이 영진아 네. 네 주변에 좀 전자기학 잘하는 학생 없어? 친구 없어? 쓸 겁니다. 근데 왜 안 물어봐? 죄송합니다. 이런 것까지 교수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지?
옆에 잘하는 친구들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문제 푸는지 문제 푸는 방법을 익히고 책도 일단 책을 먼저 다 봐야 되겠지? 다 봐야 되겠죠? 네. 이 공부도 안 하고는 씨. 자, 백승화. 네. 네 주변에 그 전자기학 좀 잘하는 학생 없어, 친구들? 너 인간성이 그렇게 안 좋아? 모르겠습니다. 어? 주변에 친구 없어? 있습니다. 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어갖고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 않아?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면은요, 하기 싫으면은 하지 마라. 뭐 대학도 다니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으면은 대학 다닐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나 대학 다니면서 대학 다니면서 공부하기 싫은데 왜 거기에 부모님의 아까운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물론 이 중에 많은 학생은 국가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죠. 그죠? 국가에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지원을 해주든지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 크기 위해서 그러면은 열심히 하든지 도저히 열심히 할 자신이 없으면은 솔직히 대학을 안 다니셔도 돼요. 다른 길을 찾으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굳이 대학을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뭐 굳이 대학 졸업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장점이 되는 시대는 이제 이미 지나갔죠, 그죠? 그래서 자기만의 특징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아니다, 공부하기 싫다 이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집에 부모님이 굉장히 많은 큰 돈과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여러분들 키워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전자공학을 공부를 해서 전자공학 분야의 발전을 하는데 기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했으면 열심히 하든지 사람이 모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이게 어떻게 푸는지 물어보고 도서관에 책 많잖아요. 도서관에 가서 책 찾아가서 책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됩니다. 예. 아니면은 저한테 와서 물어보든지,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중간고사를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비대면으로 응답이 비대면으로 나와서 비대면으로 중간고사를 보려고 합니다. 중간고사를 비대면으로 보고 기말은 100% 대면으로 시험을 치겠습니다. 10월 19일 월요일 날 중간고사 시험을 보겠습니다. 시험 시간에. 시험 범위는 요번 주에 하는 것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시험은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0월 19일 자 카톡으로 10월 19일 월요일 오후 3시에 비대면 중간고사 시험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준비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크림트의 키스라는 그림이죠.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구스타프 크림트의 키스라는 그 그림입니다. 여기 있는 사랑하는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그런 어떤 그림입니다. 이 구스타프 크림트의 키스라는 그림이 유명해지게 되었던 우리는 국내에서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은요, 바로 신정아 사건이죠. 그죠? 신정아하고 그 바람을 피웠던 그 청와대 수석 비서하고 서로 그러니까 연애 편지를 주고받는데 그 연애 편지 내용에 보면은 키스라는 그림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 사람이 이 키스라는 그림을 굉장히 유행을 시켰죠. 자, 그 정비 시간에 했던 거를 설명드리면 이제 인덕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인덕터는 셀프 인덕턴스와 뮤추얼 인덕턴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덕터는요, 코일 1의 전류 I를 흘렸을 때 자기장이 발생이 되고 자기장이 그 옆에 있는 코일에 커플링 될 때요. 코일 내부에 들어가는 자석만 관계가 됩니다. 커플링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현상, 그 커플링 되는 현상을 표현한 게 바로 그 뮤추얼 인덕턴스라고 그럽니다. 뮤추얼 인덕턴스라고 그러고 또 여기에 C1이라는 루프에 전류 I를 흐르게 되면은 자기장이 발생이 되고 이 자기장이 다시 자기 자신의 그 회로에 커플링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셀프 인덕턴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버추얼 뮤추얼 인덕턴스와 셀프 인덕턴스를 정의를 했는데요. 제일 먼저 뮤추얼 인덕턴스인 경우에는 자, 요 공식에 의해서 뮤추얼 인덕턴스는 요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죠? 이제 뮤추얼 인덕턴스는 토탈 자속 세결을 I로 나눠준 게 됩니다. 요 I는 C1에 흐르는 전류가 되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I가 되고요. I고 여기 토탈 자속 세계는 여기에 C2라는 루프에 커플링되는 C1에 의해서 커플링되는 토탈 자속입니다. 토탈 자속을 우리가 자속 세계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와이어가 한 개가 아니고 루프가 여러 개 됐을 때는 원래 한 개의 그 자속에다가 개수만 꼭 곱해주면 되죠. 그죠? 개수만 꼭 곱해주면 되죠. 그죠? 요 자속 세 개를 나눠준 게 바로 뮤추얼 인덕턴스가 되고요. 셀프 인덕턴스는 곧 마찬가지로 그 C1에서 전류 I를 흘리면은 자기장이 발생이 되고 이 자기장이 다시 여기에 커플링이 됩니다. 요 커플링이 되는 토탈 자속 세계를 요 C1이라는 그 루프에 흐르는 전류 I로 나눠주면은 그게 바로 셀프 인덕턴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틱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싱글 루프에 전류 I가 흐를 때 그때 이때 여기에서 소모되는 마그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Li 스퀘어입니다. 요 I는 요 루프에 흐르는 전류가 되고요. 요 L은 이 루프의 셀프 인덕턴스가 되겠죠.를 2분의 1로 나눠준 게 바로 에너지가 되고요. 단위가 주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싱글 루프 인덕턴스가 L일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루프가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마그네틱 에너지를 요 공식에 의해서 표시가 됩니다. 요거는 W가 대문자로 써야 되겠죠. 그죠? 소문자로 쓰였는데요. 2분의 1에 L1의 I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L21의 I1 I2 플러스 2분의 1의 L2 I2인데요. 요 L1은 요 루프 1의 셀프 인덕턴스고 요 L2는 요 루프 2의 셀프 인덕턴스고 L21은 요게 뮤추얼 인덕턴스입니다. 두 개 사이의 뮤추얼 인덕턴스를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연속일 경우에는 그게 이제 B와 H로 표현할 때는 2분의 1 B.H를 최적에 따라서 최적 적분을 해주면은 마그네틱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턴스는 우리가 에너지를 알고 있으면 인덕턴스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 회로에 흐르는 전류 I 제곱으로 에너지를 두 배 한 거를 그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를 제곱을 해서 나누어 주시면은 우리가 인덕턴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터에 관계되는 겁니다. 모터에 관계되는 건데요. 이게 모터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모터에 관계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magnetic force and torque인데요. 자, 그거를 하기 전에 제가 요거를 전번 시간에 조금 설명했죠, 그죠? 요게 바로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제가 저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읽고 나서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그때 우리 애가 고등학생이었나 중학생이었나 모르겠는데 영어 시험을 이제 공인 영어 시험을 치러 어느 저 수성못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 가서 수성구에 있는 어느 경북고등학교인가 어느 고등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요. 그때 시험을 기다리는 어떤 어머님이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그 책이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저게 자기 자식이 시험을 치는 거를 기다리면서 밖에서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이 보는데 그 책을 볼 정도면은 책이 엄청나게 재밌겠다 싶어서 책을 구입을 해서 다빈치 코드를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역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진짜 권하고 싶은데요. 다빈치 코드라는 거를 한번 권하고 싶은데요. 정말 재밌어요. 예, 정말 재밌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역효과가 날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뭐 알라신도 믿고 다 믿기 때문에 저는 아무 그 거부감이 없이 그 책을 봤었는데요. 그 다빈치 코드의 주 무대가 여기 있는 루브르 박물관이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이었고 거기에 모나리자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진짜 루브르 박물관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루브르 박물관을 실제적으로 가보았고요. 여기 지금 유리로 되어 있는 피라미드형의 뭐 건물이 있는데 이게 입구입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이 옆에 있는 이 건물들이 모두 다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여기 다 그림 같은 것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바로 여기 모나리자 그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는 그림인데요. 여기 가면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그림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또 그림이 생각만큼 크지가 않고 굉장히 작아요.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멀리서는 그림을 못 보고요. 어떻게 새치기가 들어가갖고 앞에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 좀 뭐 이런 좀 잔소리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생각 없이 사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인제 4 학년이 되면은 4 학년이 되면은 그 어떻게 뭐 취업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곤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지금도 조금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4 학년을 졸업하고 어떻게 살 건지 어떻게 살 건지 에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고 취업은 어떤 쪽으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생활의 삶에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는 좀 여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행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으면 일을 해야 됩니다. 돈을 가지고 싶으면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일을 하려면은 뭐를 해야 됩니까? 직장을 구해야 되고요. 직장을 구하려 그러면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어떤 꿈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올려 놨습니다. 이거 다빈치 코드 다빈치 그 모나리자라는 사진입니다. 한번 그 루브르 박물관을 한번 추천을 해 드립니다.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가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거는 마그네틱 포스 앤 토크입니다. 요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가 되겠습니다. 여기 중간고사 10월 19일 날 보는 중간고사가 마그네틱 포스 앤 토크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기장에서도 전기력이라는 힘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자기장에서도 자기력이라는 힘을 받게 됩니다. 자기장에 의해 힘을 받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자기장에 의해 힘을 받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장 내에 있는 전자 입자가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움직일 때 요거는 우리가 전자기학 2를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이그젠플은 전자기학 시작할 때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예. 두 번째는 전류 요소가 외부 자기장 내에 있을 때 여기 자기장이 존재하는데요. 전류가 흐르는 어떤 회로, 서킷이나 뭐 부품들, 그 디바이스들이 있으면은 이 부품이나 디바이스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힘을 받게 됩니다. 요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요런 부분, 요런 전류 요소가 외부 자기장 내에 있을 때 힘을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요. 바로 솔레노이드라는 그런 장비가 두 번째 형태의 마그네틱 폴스를 이용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터도 보면은 코일이 흐르는 그 전류가 감겨 있고 전류가 감겨 있는 그 옆에는 뭐냐면 자석이 있고 코일과 자석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모터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외부 자기장 내에 전류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이 전류 요소가 외부 자기장으로부터 힘을 받게 됩니다.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장치,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는 전류가 흐르는 두 개의 와이어가 회로가 있는 경우, 전류 요소가 두 개가 있는 경우, 두 개의 전류가 흐르는 서킷은 서로 힘을 받게 됩니다. 두 개의 전류가 흐르는 서킷은 서로 힘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 세 개가 다른 것 같이 보이는데요. 다른 설명 같이 보이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요 세 개가 같은 설명입니다. 같은 설명. 자, 외부 자기장 내에 전자가 움직일 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전자 입자니까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니까요. 전자나 혹은 전공이 되겠죠. 전자가 움직일 때 어떻게 돼요? 전자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 회로에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죠? 외부 자기장이 있는 곳에 전류가 흐를 때 두 번째 하나 첫 번째는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외부 자기장에 전류 요소가 있을 때 전류 요소는 뭡니까? 전자의 움직임이 전류죠. 그죠? 전자가 움직인다는 것이 바로 전류죠. 자, 두 번째 뭐냐면은 이 전류 요소에 외부 자기장이 있는데요. 외부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어떤 서킷에 어떤 와이어에 전류를 흘려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와이어에 전류를 흘려주면 어떻게 돼요? 와이어에 전류를 흘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와이어에 전류를 흘려주면 어떻게 돼요? 외부 자기장을 만들죠. 결국은 외부 자기장도 어떤 와이어에 전류를 흘려주는 거고요. 그 경우는 여기도 전류가 흐르는 게 있고 여기도 전류가 흐르는 게 있어서 두 개의 전류 요소가 있을 때가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에 그 힘을 받게 되는데요. 마그네틱 폴스를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은 자기장 내에 전자 입자가 움직일 때, 예, 자기장 내에 전자 입자가 움직일 때, 그다음에 전류 요소가 외부 자기장 내에 있을 때, 두 개의 전류 요소가 있었을 때 우리가 힘을 받게 됩니다. 요 세 가지 경우를 부분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익숙한 케이스고,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익숙한 케이스고, 요거는 이제 세 번째 익숙한 케이스인데요. 여기 보면은 수식이 이렇게 복잡해도 나중에 보면은 이 수식이 되게 심플하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 수식만 제대로 알고 있고 요 수식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한 5분 정도입니다. 5분 정도 쉬었다가 수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